네, 안녕하세요. YNS 열정과 신념의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부흥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항수 24문제, 대화문 4개, 본문 6문제, 교과서 어휘 2개, 어법 5문제, 외부지문 7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총 24문제였습니다. 네, 일단은 난이도는 평이했고요. 물론 지난 시험에 비해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높은 난이도의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법 선택형과 어법의 비중이 높은 그런 학교입니다. 역시나. 그다음에 이제 논술형 어법이 추가되었고, 외부 지문은 난이도가 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금 낮은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의 특징은요, 어법 선택형과 어법 비중이 높고, 추가된 논술형도 어법 영작의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지문은 지난 시험에 비해 내용은 길었지만, 네, 내용에 비해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고, 학습지에 있는 어휘와 영영풀이 잘 숙지했는지 묻는 문제는 늘상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험지를 잠깐 보면은 1번부터 이제 영영풀이 문제였습니다. 3점이었고 사실 암기가 잘 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가로 세로 퍼즐인데 퍼즐은 담을 수가 없었고요. 자, 이렇게 영영풀이를 보고서 답을 골라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밑줄이 여기에 이렇게 쳐 있는데, 여기 이제 목표 의사소통 기능 표현입니다. 불평을 표현하는 표현이었는데요.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해석이 안 돼서 친구들, 틀린 친구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이제 평소에 이제 해석 훈련이라든지, 어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면 또 이런 문제를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해석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예문 해석, 그다음에 어휘, 그 암기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내공을 잘 다져놔야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 문제가 쉬웠습니다. 3번 문제도 이 대화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 기능을 준비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리얼 라이프 씬이라고 되어 있는 대화문, 그 대화문은 배열 준비를 꼭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배열이 늘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맥에 맞게 흐름을 잘 잡을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배점도 3점이죠. 4번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기능에서 해석이 다 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이미 해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화문. 네, 마찬가지로 해석이 다 되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영작을 꼼꼼하게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영작을 평소에 연습을 했는지가 이제 관건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어순 배열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이 어법에 맞게, 그 어법에 맞게 그 단어를 잘 사용하는 그런 이제 어법 강박까지도 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이 문제가 쉽진 않았겠지만, 저희 학생들 대부분 다 잘 맞춰줬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워크북이나 그다음에 이제 어법을 주관식을 이제 혹은 이제 서술형을 이제 많이 풀어보면서 이런 문제를 대비할 예정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들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되게 길죠. 많죠. 많이 해봐야 됩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본문인데요. 본문에서 이제 우리 내용 관련된 내용 이해를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와 그 다음에 어법, 쓰임 어법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린 친구들은 많이 없는데 학습지에 이슬 구분하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명사인지 비인칭 주어인지 가주어이신지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이제 수없이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기출문제도 이런 걸 많이 풀어봤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잘 맞춰줬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B에 있는 내용을 이제 능수동태로 이제 바꿔 쓰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많이 이제 보기가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요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능동태로 올바르게 고친 이 문제를 학생들이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약문 완성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어렵진 않았지만 틀린 친구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아무래도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거기 때문에 흐름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은 어, 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어휘를 잘 이렇게 삽입하는 능력들이 떨어지거나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제도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이 어휘나 해석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 11번은 이제 외부 지문입니다. 제인 구달에 관한 이제 그 내용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용 일치 문제로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2번, 13번도 외부 지문입니다. 외부 지문 문제에서 이 제로섬, 비제로섬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그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내용 이해를 얼마나 잘 했는지를 묻는 시험이었고,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지들이 어휘가 좀 어려웠었으면 아이들 풀기가 어려웠을 텐데, 충분히 다 해석이 가능한 정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13번 마찬가지로, 이제 요약을 조금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것도 주제를 잘 알고 제목을 잘 이해하는 그런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주제와 제목을 이렇게 설정해 보는 그런 문제를 객관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풀어봅니다. 외부 지문 문제도 이번에 수없이 많이 풀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내용 일치 관련된 문제들은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이제 틀리지 않았을 거고, 요약문 같은 경우도 어휘만 어렵지 않다면 충분히 접해본 문제들이기 때문에 잘 해결을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외부 지문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았지만, 7문제 정도 나왔죠. 비중이 상당히 그래도 큰 편인 겁니다. 7문제면은 30점이 넘는 거니까요. 외부 지문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네, 여기도 해석이 잘 되는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문장 삽입이 조금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다가, 여러 번 이렇게 이 문장을 좀 주의하자. 요 문장은 조금 삽입 포인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100%그 부분에서 문장이 들어가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문장 삽입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또 훈련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법 문제네요. 소대 구문인데 이 어법을 좀 이제 잘 변화했었던 그 내용을 좀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유형들도 저희가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훈련을 잘했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들 다들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17번, 18번에 나오는 것도 외부 지문 문제고요. 연결사 문제와 그 다음에 일치불일치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외부 지문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죠. 내용 일치불일치 문제는 이제 해석이 다 되는 그리고 문맥을 잘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거에 비해서 조금 쉽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8과고요. 이번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가 바로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약간의 변형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변형이 되지 않았지만 여기 밑에 이 듀링과 whi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사실은 이제 본문에는 듀링이고요.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이 while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주어 동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좀 많이 이제 어, 헷갈리고 본문을 그냥 암기해서 듀링인 줄 알고 체크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틀린 거죠. 이제 근데 정답은 while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o하고 search를 좀 구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원래 이제 아이들이 search, 형, 명 이렇게 해서 어순을 잘 외웠는데 뒤에 있는 이제 s를 요거를 보지 못하고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search가 와야 되는구나를 조금 착각하고서 이제 제대로
풀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배점이 5점이었기 때문에 이걸 틀리면은 좀 타격이 좀 크죠. 예. 아쉬운 좀 상황이고 이런 것도 이제 평소에 꼼꼼하게 이제 어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맥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피는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겠죠.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20번 문제도 네, 이제 요약, 그다음에 이것도 흐름상 적절한 거기 때문에 해석이 다 되면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어법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어법 많이 나오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22번. 네, 여기도 뜻풀이, 영영풀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네, 암기하면 정말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 영영풀이 두 문제 출제가 됐고요. 내용 일치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논술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논술형 문제에서는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이제 뭐죠? 영작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작 훈련을 저희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총 6점인데 다행히 저희 학생들은 이 내용을 다 맞춰줬지만 이것도 훈련이 조금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영작 훈련을 이제는 지금 안양 전 학교에서 지금 서술형이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술형 준비가 앞으로도 조금 더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총평으로 저희가 2학년 1년 동안 지금 이제 분석을 좀 했는데, 부흥중학교는 특징적으로 어법 문제를 조금 준비를 잘하면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학습지에 보면은 부흥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법의 내용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법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필기해주는 내용들, 학교에서 필기해주는 내용들, 그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필기 좀 잘 해놓고, 어법을 좀 열심히 내신 기간 동안에 준비를 잘 해준다라면, 그러면 이제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이제 학교의 시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2학년 1년 동안 내신 분석을 오늘로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